안녕하십니까. 시네마 자키 김태훈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마더 보셨습니까? 마더. 이 억울한 누명을 쓴 자신의 아들을 구하기 위한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 절절한 모정을 담은 영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머릿속에 부모님의 사랑 하면 떠오르는 그 첫 번째 단어는 바로 엄마, 어머니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 아이를 낳을 때 분명히 50% 이상의 일조를 감행했던 우리 아버지들의 사랑은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요? 부모님의 사랑, 등식, 어머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동안 너무도 현실 속에서 철저히 무시당해온 이 아버지의 사랑, 속칭 부정에 대한 영화를 시네마 자키가 몇 편 골라봤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언제나 억울한 마음에 그 분노를 참을 수 없었던 아버지들에게 오늘 이 몇 편의 영화를 바쳐볼까 합니다. 첫 번째 영화는 투모로우입니다. 투모로우. 전 세계에서 5억 4천만 불을 벌어들인 대박 블록버스터 되겠습니다. 스토리 간단합니다. 기상이변으로 지구가 몽땅 얼어붙죠. 그래도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는다. 이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데니스 퀘이드, 바로 맥 라이언의 전 남편입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러셀 크로우하고 왼수지간이라지만 믿거나 말거나고요. 진실은 오직 맥 라이언만이 알고 있겠죠. 자, 어찌됐건 주인공 데니스 퀘이드의 아들은 얼음 폭풍이 몰아치는 뉴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Do not go outside. 나가면 죽는다. 절대로 나가지 말고 집안에 콕 박혀 있으면 내가 갈 거다. Do you understand me? I will come for you.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애끓는 부정으로 우리 데니스 퀘이드는 뉴욕까지 걸어갑니다. 아들에게는 밖으로 나가면 죽는다고 해놓고 자기는 목숨을 걸고 밖에서 아들을 구하러 걸어서 갑니다. 그런데 이때 아들은 뭐 하고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들 녀석은 아버지가 목숨을 걸거나 말거나 연애질에 열중하고 있죠. 목숨을 건 아버지께 귀여운 손자를 안겨드리고 싶었기 때문일까요? 이래서 어른들 말씀이 하나도 틀린 거 없습니다. 키워봐야 소용없다. 무자식이 상팔자다. 다 이런 이유 때문에 생긴 말일 겁니다. 자, 두 번째 영화는 테이큰입니다. 많지 않은 돈을 주고 수입했지만 관객을 무려 300만 명이나 끌어들인 뜻하지 않게 초대박을 터뜨린 영화 테이큰. 주인공 리암 리슨의 딸이 프랑스에 놀러 갔다가 전문 인신매매 조직에게 납치됩니다. 우리 아버지 리암 리슨, 납치범에게 모골이 송연해질 만한 말을 남기죠. And I will kill you. I will kill you. 응? 너 죽었어. 도대체 무슨 배짱이냐고요? Good luck. 아버지 리암 리슨은 은퇴한 전직 CIA 요원이었던 것입니다. 은퇴한 007 아버지는 납치된 딸을 찾기 위해 프랑스 전역을 들쑤시고 다닙니다. 프랑스의 전문 인신매매 조직은 아버지의 부정을 우습게 생각한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 리암 리슨이 온 프랑스를 쑥대밭으로 만들어가면서 인신매매 조직의 숨통을 조여갑니다. 결국 007 아버지 리암 리슨은 딸을 구해냅니다만 선열이 낭자한 프랑스의 아픔은 도대체 누가 위로해준단 말입니까? 딸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엉뚱한 프랑스가 쑥밭이 되는 영화 테이큰이었습니다. 세 번째 영화는 로베르토 베니니의 원맨쇼라고 할 수 있는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아카데미 3개 부문 석권에 빛나는 우리의 주인공 베니니. 돈 많은 약혼자와 결혼을 앞둔 여인을 빼돌려 말을 타고 집으로 향합니다. 슬랩스틱의 대가답게 멀쩡한 문을 못 열고 쩔쩔매죠. 현명한 여인은 다른 출입구로 향합니다. 집에 들어가야 역사가 이루어질 텐데 기껏 따라왔더니 문조차 못 열고 헤매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간신히 들어간 두 사람, 잠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랑하라고 임신을 해야 애를 낳을 텐데 영화의 등급을 고려해 모든 절차를 단숨에 건너뛰어버리죠. 순식간에 등장하는 아이. 단 몇 초 만에 아들을 만들어낸 우리의 베니니,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주인공 가족은 그 유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이 되는데요. 언제 어느 때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주인공은 오직 아들의 안전만을 생각합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아들이 어렵고 힘든 수용소 생활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이건 게임이다. 이 게임에서 이기면 탱크를 가질 수 있다는 황당무계한 거짓말을 각인시키죠. 얼마나 주입식 교육을 철저히 했던지 베니니의 아들은 아버지의 거짓말을 진짜라고 믿게 됩니다. 혹시 아들이 아버지의 안전을 염려해서 경거망동을 할까봐 총살을 눈앞에 둔 처절한 순간에도 우스꽝스러운 몸짓으로 아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베니. 이 얼마나 가슴 아픈 부정이란 말입니까?
우리나라 영화 괴물. 한국의 아버지를 대표하는 변희봉 선생님을 보시죠. 손녀의 영정이 모셔진 합동 분향소에서 온 가족이 통곡을 합니다. 체육관 마룻바닥을 뒹굴며 처절하게 슬픔을 토해내는 가족들. 그런데 우리의 변희봉 선생은 슬픔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이 순간에도 장성한 딸내미의 속살이 행여라도 보일까봐 베드로의 티셔츠 자락을 하염없이 끌어내리 넋이 나갈 만큼 초연한 순간에도 어김없이 발동하는 고정이죠. 자, 또 다른 장면. 손녀를 잡아간 괴물을 잡으러 다니느라 온 가족이 파김치가 됐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아버지 변희봉은 끓인 물을 자식들 컵라면에 차례차례 부어줍니다. 아뿔싸 물 조절에 실패했군요. 설사 내 컵라면은 물이 부족해서 못 먹는 상황이 되더라도 내 자식들만큼은 든든히 먹여야겠다는 우리 아버지들의 애끓는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아버지 그냥 와! 괴물과 맞닥뜨린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아버지의 사랑은 결코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어서 피하라는 큰아들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손녀를 잡아간 괴물의 숨통을 끌어놓기 위해 방아쇠를 당기는 우리 아버지 변희봉. 그리고 다음 순간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변희봉 선생은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고 남겨진 자식들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줍니다. 저 처연한 손짓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부디 이 장면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아버지들이 얼마나 넓고 깊은 사랑으로 자식들의 삶을 걱정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아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슴 절절한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 변희봉의 자식들은 힘을 합쳐 괴물과 맞설 수 있었던 겁니다. 대목권 아들은 화염병을 던지고 양궁 선수 딸은 활을 쏘죠. 딱히 기술이 없는 우리의 송강호는 괴력을 발휘해 괴물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래도 여러분은 어머니의 사랑만이 위대하다고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혹시 옆자리에 아버지가 계신다면 조용히 지그시 손 한번 잡아드리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아버지가 되는 게 소원인 시네마자키 김태훈이었습니다.